설날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제사상. 그 앞에서 가족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30여 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여온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시어머니가 있었죠. 하지만 올해 설날은 달랐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유언장이 30년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냈을 때 이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1장 설날 전날의 무거운 공기. 설날 하루 전 시골의 한 집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오정희 할머니는 거실에 단정히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8살의 그녀 얼굴에는 기다림의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제사상 준비를 위한 각종 재료들이 부엌과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정작 음식을 만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죠.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은영이는 언제 오려나. 정희 할머니의 마음속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은영이 마트 봉지 여러 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39살 며느리의 얼굴에는 직장에서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마트가 너무 붐벼서요. 은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사상 준비가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 줄 아나? 내일이 설날인데.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삽십여 년간 쌓인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은영이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함께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서 제사상 배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은영아, 저는 몇 개나 붙였어? 할머니의 큰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직 지금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대답에 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몇 년째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싫은가. 이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박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7살 손녀는 현관에서부터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은지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우리 은지 왔구나. 어서 와라. 손녀에게만큼은 따뜻한 할머니였죠. 엄마, 도와드릴까요? 은지가 부엌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은지야. 너는 숙제나 해. 은지는 두 어른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대충 할 셈이야?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정희 할머니의 말에 부엌에서 칼질하던 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최선?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보구나. 전통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은영의 더욱 작아진 목소리에 정희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이것 봐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은지는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매년 설날만 되면 이런 식이야. 손녀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간소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죠. 은지야, 내일 제사 때 절하는 법 기억하지? 정희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은지의 대답에 할머니는 은영을 힐끔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배워둬야 한다. 언젠가는 내가 다 해야 할 일이니까. 어머님, 은지는 아직 어린데요. 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지만 정희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려?
17이면 이미 다 큰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 철든다니까. 식탁의 침묵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은영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갈등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지만 내일 밤 이 가족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제2장 폭발하는 갈등. 설날 아침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은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제사 음식 준비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은지는 방에서 나와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정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지야, 어서 한복 입어라. 아침부터 준비해야지. 할머니, 엄마 도와드리고 나서요. 은지의 말에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와드리긴 뭘 도와드려. 내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부엌에서 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30여 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까맣게 탔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까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다시 만들어. 정말 이렇게 대충 차린 제사상을 시아버님께 어떻게 올리라고. 그 순간 은영의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은영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뭘 해도 부족하다, 틀렸다, 정성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 건가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머니,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폭발한 감정들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나가버려. 정희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좋아요. 정말 나갈게요. 은영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뒤따라가며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영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엄마. 은지의 절규가 빈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사상 앞에 혼자 남겨진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창문으로 멀어져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손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은영은 눈물을 훔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평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던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 은영은 몰랐습니다. 이 글이 곧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밤 이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3장 발견된 비밀 상자. 오후 2시,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영이 나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서 제사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았어요. 은지는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불안해하며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런 것 없어. 먼저 나간 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지.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지는 할머니 눈에서 근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은지야, 내 엄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할머니의 작은 독백에 은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 엄마도 할머니를 존경해요. 그냥 조금 힘들어하실 뿐이에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30여 년. 정말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었나? 은지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 방에서 뭔가를 가져다 드리면 기분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은지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됐다, 은지야. 그냥 있어라. 하지만 은지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우리던 은지는 문득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꿀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방 찬장에 특별한 꿀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거든요. 할머니 방에 들어간 은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꿀을 찾다가 뒤쪽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은지가 상자를 꺼내보니 겉면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은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유언장, 그것도 더 정식으로 된 서류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이은영에게 물려준다. 그녀는 내 친딸보다 더 효성스럽게 나를 돌봐주었다. 은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야, 뭐 하고 있니? 은지는 급하게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은지 손에 들린 유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찬장에서요. 할머니, 이게 진짜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정희 할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어요. 은지야, 그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걸 숨기셨어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지의 순수한 말에 정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단다. 할머니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엄청난 비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절망의 오해.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의 산책으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의 제사상은 그대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제사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 방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일이지? 은영이 할머니 방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정희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왔구나.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은영이 사과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마음 다 알겠다. 정희 할머니가 거실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은영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정희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영의 SNS를 보여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은영에게 보였어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린 SNS 글이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어머님, 이건. 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 할머니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어요. 그래, 나 때문에 숨이 막히는구나. 나만 없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힘들어서. 은영의 해명을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정희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유언장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 때문에 힘들면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유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것 써. 어차피 내 재산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싫을 테니까. 정희 할머니가 서류를 은영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은영이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혼해. 내 아들하고. 그러면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 할머니의 차가운 말에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이 울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 밤까지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해. 할머니. 은지가 울며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은영은 유산 포기 각서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은지는 엄마를 안아주며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은지는 자신이 발견한 진짜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은영은 너무 슬퍼서 듣지 못했어요.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은 집 앞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제5장 진실의 폭로.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의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은지는 방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정말 가족이 깨어질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온 은지는 먼저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깨어 있어요? 응, 은지야. 들어와. 은영은 빨간 눈으로 딸을 맞았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은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은지야? 은영이 일어나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은지의 말에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그게 뭔 소리야? 은영이 당황했지만 은지는 이미 결심했어요. 엄마, 할머니 방으로 가요. 같이 얘기해야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할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정희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푸석한 얼굴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이 시간에 뭐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할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 진실?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지는 오늘 오후에 발견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요,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 유언장 말이에요.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영도 딸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은지야, 그걸 어디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찬장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엄마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죠? 은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은영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 이은영은 내 친딸보다도 더 효성스럽게 나를 돌봐주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준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어머님, 이게 정말. 은영이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단다. 무슨 말씀을요? 은지가 물었어요. 은영이가 진짜 딸 같다고. 그 애한테 다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무서웠다. 내가 재산을 알게 되면 우리를 떠날까봐. 정희 할머니의 고백에 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짓 유언장을. 할머니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0여 년 동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건 내가 떠날까봐 그랬던 거야. 정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은영이 울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30여 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이렇게 늦게 밝혀지지만 그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제6장 녹음된 진심. 세 사람은 거실로 나와 둘러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진 후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은영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재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정희 할머니가 고백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할머니, 엄마는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해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은영이 쓴웃음을 지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은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실 은지는 며칠 전부터 가족의 대화를 녹음해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은지가 며칠 전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아버지 돌봐드리고 우리 키우시고. 나는 할머니만큼 할 수 있을까 싶어. 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은영의 목소리에 더욱 놀랐어요. 때로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존경해. 할머니의 강인함을. 나도 그렇게 강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 은영아.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있어요, 할머니. 은지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지야,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한 번이라도 잘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녹음 파일에서 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재산 같은 건 정말 상관없어.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정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영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은영도 울며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다시 한번 녹음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어. 할머니가 편찮으시면 끝까지 모시고 싶고 이 집을 지키고 싶어. 유산을 포기해서라도. 정희 할머니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할머니.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요. 은지의 말에 정희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SNS에 올린 글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그냥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했던 거예요.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답답해서요. 은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가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은영이 혼자 중얼거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건 당연해. 나는 진짜 딸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싶어. 진짜 딸처럼. 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은영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너는 진짜 딸이야.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다. 정희 할머니의 고백에 은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30여 년 만에 이런 말을 듣는군요. 은영이 할머니 품에서 울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해줄게. 넌 내 딸이야, 은영아. 정희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이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제7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설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그 어느 해와도 달랐어요. 일찍 일어난 정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은영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은영아, 이전 어떻게 부치는지 가르쳐 줄까?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영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한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줘야지. 정희 할머니의 말에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친모녀 같았어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거실에서 제사상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할머니, 엄마. 제사상 말고 다른 걸 해보면 어때요? 은지가 제안했어요. 다른 거? 뭔데, 은지야? 정희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서요. 은지의 아이디어에 두 사람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을 전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은영도 동의했어요. 오전 10시, 세 사람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정희 할머니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이 은영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요. 당신 뜻을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은영의 차례였습니다. 아버님, 30여 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딸로 생각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더욱 잘 모시겠습니다. 은영의 편지에도 진심이 가득했어요. 마지막으로 은지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은영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희 할머니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지가 가져온 것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갈등이 해결된 후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할아버지 옆에 놓으면 어떨까요? 은지의 제안에 두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 은지. 정희 할머니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매년 이렇게 해요.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은영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을, 의무보다는 사랑을 중시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8장 따뜻한 설날 아침. 설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집안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정희 할머니와 은영이 함께 떡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은영아, 떡국에 들어갈 달걀을 내가 풀어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어머님.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달걀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완벽해. 역시 우리 딸이야. 정희 할머니의 칭찬에 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지는 상 위에 새해 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는 건강기능식품을, 엄마께는 예쁜 스카프를 준비했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선물 시간이에요. 은지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물? 우리 은지가 뭘 준비했나? 정희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은지는 먼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마워, 우리 손녀. 정희 할머니가 선물을 받으며 은지를 꼭 안았어요. 엄마에게도 선물을 건네며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지세요. 은지야. 은영이 감동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정희 할머니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 나도 줄 게 있어.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놓은 거였어요. 은영아, 이제 이걸 내가 가져야 해. 할머니가 유언장을 은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은영이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원하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정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재산보다는. 은영이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일원이라는 증거야. 할머니의 말에 은영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은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희 할머니가 은영과 은지를 한꺼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으며 정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설날이구나. 네, 할머니. 평생 기억에 남을 설날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희 할머니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가 제안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사진 찍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정희 할머니가 동의했고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셀카를 찍으며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미소였어요. 사진을 보며 은지가 말했어요. 이 사진을 매년 설날마다 보면서 오늘을 기억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을 절대 잊지 말자. 정희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설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갈등과 오해 대신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았어요. 30여 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마무리 나레이션.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30여 년의 세월.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희 할머니의 엄격함도 은영의 서운함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오해가 있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되거든요. 은지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가족 구성원이 가장 큰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진심을 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 가족처럼 말입니다.